입니다. 저녁들 맛있게 하셨나요? 저도 저녁 맛있게 먹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메리카 한 30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체를 이렇게 만나려 할 땐 긴장이 돼요. 오늘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전달해야 될 텐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또 잘못 전달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어떤 얘기로 여러분과 편안한 대화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3주차로서 성공을 해야 된 이유입니다. 성공을 해야 된 이유. 부제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이 쓰여져 있는데 성공을 누가 하나요? 내가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강의는 성공을 해야 된 이유 중에서도 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냥 책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아니고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암회사업을 해오면서 제가 느꼈던 성공의 본질입니다. 저희 생각을 정리한 거고요. 제 생각들을 나눠드리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것만큼 받아들여서 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있어요. 암회사업 때문에 모였고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 하면 되지 무슨 이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랬어요.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할 거다. 성공의 방법을 찾을 거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왕왕 암의 사업을 시작을 해서 크게 잘 성공한 사람인가면 또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제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제 얘기를 시작을 하고 혹시 제가 이따 광고를 하겠지만 끝나고 난 뒤에 제 강의가 9시경에 끝날 텐데 끝나고 난 뒤에 25센트 라이드 미팅이 있습니다. 투게더 인 메타버스라는 본사 주최 강의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도 같이 참석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서구 사상에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고 하죠. 저도 이런 거 잘 몰라요. 저도 이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그냥 귀동냥으로 드는 거 조금 생각을 정리해서 우리 거를 이제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 건데 서구 사상의 두 흐름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헬레니즘 그리고 헤브라이즘으로 나눠지죠. 그게 뭐냐? 저도 몰라요. 그냥 들은 풍월입니다. 근데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 사상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정신적인 사고,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생각의 흐름이죠.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많이 아는 성인들이 그런 흐름의 사상에 기초한 사상가들이죠. 그리고 또 헤브라이즘이 있어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사상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사상이죠. 그래서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라고 한다면 헤브라이즘은 신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사고 방식이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사람에 대한 생각인데 어쨌든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 사상이고 헤브라이즘은 신 중심의 사고 방식인데 그렇다고 해서 둘의 관점이 틀리냐? 똑같이 관점은 똑같아요. 그 두 가지 헬레니즘이든 헤브라이즘이든 공통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행복해지려고 우리가 암미답을 하는 겁니다. 그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하는 게 행복인가? 라는 게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사비의 종말은 행복 추구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모든 사상의 중심은 행복 추구다. 우리도 행복해지고 싶죠. 그래서 헤브라이즘이라는 걸 잠깐만 좀 접근해 봅니다. 이런 거예요. 헤브라이즘에 세 가지 사상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 세 가지 중심 멘트가 있어요.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래요.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사람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불과 50여 년 전, 7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사람을 사람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대부분의 귀족들 말고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여서 인생, 삶에 대해서 가치는 거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했죠.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사조 흐름이죠. 두 번째는
숙고하지 않는 사람은 무가치하다. 숙고, 생각하지 않는 삶은 무가치하다라는 뜻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무의미한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죠. 고민을 해요. 어떤 생각과 이게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찾아 올라가다 보면 우리들은 호모 사피엔스의 후예라고 하죠. 근데 호모 사피엔스라는 유인원이 있었던 시절에 네안데르탈인도 같이 존재했어요. 우리 같은 시대에 같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네안데르탈인은 쇠퇴하고 호모 사피엔스가 이 지구상의 지배자가 됐죠. 근데 인류학자들이 잘 분석을 해보면 네안데르탈인이 그 당시의 환경에 적응하기 더 좋았대요. 체격도 크고 힘도 세고 그래서 무기도 잘 다루고 언어도 있고 불도 피우고 이게 네안데르탈인이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적응 능력이 뛰어났던 네안데르탈인은 소멸을 하고 호모 사피엔스가 인류의 지배자가 됐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의 의미를 풀어보면요. 생각하는 자 또는 지혜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을 할 줄 알았어요. 체력도 약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했지만 네안데르탈인에 비해 부족했지만 생각을 할 줄 알았어요. 그 생각을 할 줄 알았던 그것이 힘이 돼서 지금 인류의 지배자가 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즉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지다를 반증하는 얘기가 될 수 있어. 세 번째, 참 저는 이게 아주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놀라운데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반짝임을 쫓아가요. 명예를 쫓아나고 부를 쫓아나가죠. 그래서 성공과 부를 추구해 나가는 게 우리 모두 과거로부터 지금 모두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학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물론 반짝이는 게 금도 있다. 하지만 반짝인다고 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다. 반짝인다고 다 우리가 추구해 나갈 건 아니다. 이게 헬레니즘의 기본적인 골격 사상이라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숙고하지 않는 사람은 무가치하고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이거 이제 헤브라이 정리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제가 이 마당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결국 출발점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 생각이라는 부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 생각 좀 해보자. 김기범의 강의를 들으면서 뭘 배우고 익혀서 적용하기보다 나를 좀 생각해보자. Why 아메? 왜 우리가 이것에 모여있죠? 내가 왜 아메 사업을 하려고 하죠? 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하죠? 다이아몬드가 돼서 뭘 할 거죠? 이 Why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해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공해야 되는 이유. 아니 성공하면 되지. 이유가 뭐가 있나? 성공하면 되지. 저는 그래요.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구는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잘 알고 누구는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몰라요. 그 출발점이 달라서 성공에 이르고 못 이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 학교 다니셨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게 가장 큰 숙제 아닙니까? 누구는 공부를 잘해요. 누구는 잘 못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나요? 못하셨나요? 어쨌든 그건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시기 바라고. 누구는 공부를 잘해요. 이건 어쨌든 학생이라면 공부를 잘하는 게 좋죠. 누구는 못해요. 이유가 뭘까? 머리가 나빠서? 유치원을 다니지 못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아닙니다. 노력을 안 해서?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뭐냐? 명확한 이유를 몰라서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하면 공부를 잘해요. 그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게 뭐냐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 내고 세계 유명 대학교에 대학교를 가봅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승리자가 되려면 모르면 안 된다. 명확한 이유를 알려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공부 잘해라. 좋은 책상 만들어주고 방을 만들어주고 커튼 쳐주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될 이유. 이유를 찾게만 명확한 이유를 알면 알아서 공부를 해요. 누구는 행복해요. 누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가요? 아니면 불행한가요? 이거 역시 저는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행복한데 누구는 행복하지 못해요. 명확한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것만큼 행복해진대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지려고 결심하셨나요? 얼마나 행복해지려고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결심하셨고 그 결심에 따른 노력을 하셨나요? 행복하게 살고 못하고는 역시 그 이유를 명확한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회단체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사랑합니다. 봉사해요. 희생해요.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잘 못해요. 제가 여지껏 사업을 해오면서 어떤 분이 봉사에 대한 개념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내가 왜 봉사해야 돼? 내가 왜 봉사해야 돼? 나는 돈 벌려고 부자가 되려고 아메 사업을 시작하지 남의 시다발이 하려고 봉사하려고 아메 사업 시작한 게 아니야. 끝내 아메의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의 개념을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메의 전설의 고향이 됐어요. 아메는 살아가는 비즈니스야. 봉사하는 비즈니스고요. 희생하는 비즈니스죠. 근데 누구는 그걸 하고 누구는 못하더라. 이유가 뭘까? 역시 명확한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왜 사람이 사랑할까요? 봉사하죠? 희생하죠? 이 이유는 인류가 여지껏 승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공존을 위해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공존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야. 봉사하는 거고 희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룹 운영해 나가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거기서 왜 내가 봉사해야 돼? 아니죠. 누군가의 봉사로 여러분이 지금의 위치까지 왔어요. 그럼 여러분도 누군가를 해서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메의 기본 바탕 아닙니까? 그게 또 곧 내 성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큰 성공자들 이미 그걸 다 알았어요. 실천해 왔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던진 주제. 성공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해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성공하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이미 정답은 나왔어요. 명확한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성공을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알면요. 암의 사업은 너무 쉬워요. 세상 이렇게 쉬운 사업이 없어. 근데 명확한 이유를 모르고 어떻게 6명 끌어들여서 빨리 다이아몬드나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암에는 대단히 힘들더라고요. 네,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이 MBM 시간에 띵킹빅의 최고의 리더들이 강의하는 이 MBM 시간에는요. Y를 배우셔야 돼요. Y 암에. 왜 내가 암의 사업을 하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질 때 여러분의 성공은 굉장히 쉬워질 거다라는 말씀 제가 드려요. 그런데 이 세상 공수래 공수가 아니야. 빈수레를 왔다가 빈수레를 가는 거 뭘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 뭘 그렇게 잘 살려고 뭘 그렇게 성공하려고 아등바등 살아. 빈수레를 왔다가 빈수레를 가는 거 아니야. 정중 회장도 한 평 땅 이상 못 가져가더라. 아닙니다. 우리는 특히 나는 여러분은 성공해야 돼요. 누군가가 아니고 내가 성공을 해야 돼요. 내가.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상에 살아요. 3차원의 세상. 3차원의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죠. 다시 말하면 3차원의 세상에 산다라는 말은 시간에 지배당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시간을 배제하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시간의 지배가 뭐냐?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시간의 지배를 당한다는 게 뭐냐? 시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변화. 시간이 멈추면 변화하지 않아요.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는 변화한다는 겁니다. 1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다르죠. 왜? 시간이 달라졌으니까. 지금의 내 모습과 1년 뒤의 내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시간이 변화되니까. 제가 아메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을 해요. 저는 실험을 하던 사람이고 연구를 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내 일을 해요. 실험에 빠지면 한 프로젝트에 빠지면 정신이 없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창밖을 내다보면 창가에 그 작은 동산에 진달래가 활짝 폈어요. 아, 봄이구나. 그리고 또 며칠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창밖을 내다보면 나무가 우거졌어요. 여름이네? 며칠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창밖을 내다보면 낙엽이 확 졌어요. 가을이네? 그리고 며칠 뒤에 창밖을 내다보면 눈이 왔더라고. 겨울이네? 그리고 내게는 1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변화가 되는데 나는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는 거야. 1년 전의 내 모습에 비해서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 제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1년 전의 내 모습에 비해서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면 지금의 내 모습에 비해서 1년 뒤도
똑같겠구나. 2년 뒤도 똑같겠구나. 10년 전에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지금의 내 모습과 10년 뒤의 내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게 저를 두렵게 봤어요. 나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해 사는데 내 인생은 제자리 뛰기. 그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난 암의 답에 올인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달라진다라는 얘기.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똑같지가 않다. 1년 된 내 모습과 지금이 똑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이게 3초의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내 모습과 1년 된 내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는 변한다는 얘기예요. 바뀐다는 얘기예요. 고정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지금과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1년 전에 여러분과 5년 뒤에 여러분과 10년 뒤에 여러분은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질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 거냐. 자, 나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이건 명제예요. 확실합니다. 팩트입니다. 1년 전에 미래에 달라진 내 모습.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은 어떻기를 바라나요? 달라진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나요?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를 바라나요? 어떤 걸 바라시죠? 미래는 분명히 달라져요. 근데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바라요? 나빠지길 바라요? 맞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바라요. 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이게 뭐냐? 긍정적인 변화. 둘 다 나아지든지 나빠지든지 시간의 지배를 받는데 내 미래는 더 나아지길 바라요. 즉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왜 꼭 성공을 해야 되냐? 지금보다 내 미래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니까 그 더 나아지는 게 바로 성공인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빠진 걸 우리는 실패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미래는 어쨌든 성공 아니면 실패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나?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 지금보다 더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나의 성공은 필수적인 것이다. 성공 안 하면 안 된다. 왜? 성공 안 하면 실패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모든 걸 고려해야 돼요. 왜냐면 실패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것은 지극히 인위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공은 저절로 다가오지를 않아요. 성공은 인공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하다 이 세상 모든 성공자는 인공적으로 성공했어요. 인위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인위적인 거, 인공적인 게 들어가지 않으면 성공은 다가오지 않는다. 그렇죠? 실패는 저절로 다가와요. 저절로. 그래서 자연법칙은 자연스러운 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저절로 가난해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저절로 배고파져요. 이게 자연법칙이야. 자연은 여러분을 절대로 우연히 성공을 만들어주질 않아요. 자연의 법칙은 물건을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이지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리지 안 해. 우리 성공을 깎아먹지 우리를 성공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게 자연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공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수고가 애쓰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공이 나에게 다가오니까. 빌딩이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인공적인 힘이 들어가야만 빌딩이 만들어져요. 인위적인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빌딩은 차츰 허물어져서 흙과 바위로 바뀌어요. 이게 자연법칙이야. 그래서 아셔야 돼요. 성공은 인공적인 것이다. 인위적인 것이다. 만들어야 된다. 저절로 다가오지 않는다. 저절로 다가오는 것은 실패다. 이걸 여러분이 절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연히 운 좋게 뭔가 되길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주체자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인공적인 노력으로 내 미래를 더 나아지게 만든다. 이게 성공 법칙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저절로 되는 건 내가 아닌 남에 의해서 진행될 때, 남이 주체적이 될 때, 남이 주관할 때 나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미래는 누가 중심이 돼야 된다?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미래를 나아지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땀과 수고를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이지만 요즘 젊은이들 수고하지 않아요.
수고하려고 안 해요. 땀을 흘리려고 그래요. 편한 것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꾸 사람 만나는 거 싫어서 인터넷 속으로, 핸드폰 속으로, 혼자 솔로로 숨어드는 거예요. 솔로족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야. 뭔가 시도하기 싫어해. 그래서 내가 성공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이 성공의 중심이 돼야 돼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스폰서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다운라인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나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돼요. 내 노력으로. 그래서 나를 안다는 것은 성공의 출발점이다.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성공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럼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뭐죠? 바꿔서 말하면 동물답지 않다는 거죠. 자, 사람답다는 건 뭐냐면 동물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동물답지 않다는 게 뭐죠? 사람의 전유물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꿈꾸는 거죠. 여러분 꿈꾸시나요? 꿈은 사람의 전유물이에요. 인류가 이렇게 발전되어 온 이유가 뭐냐면 꿈 때문이었어요. 달나라에 가보고 싶은 꿈 때문에 우주선이 만들어졌고 하늘을 날고 싶은 꿈 때문에 비행기가 만들어졌고 꿈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꿈꾸지 않느냐? 동물답다라는 말이에요. 저도 이삽을 만나기 전에 꿈꾸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아미삽을 만나서 이 나이에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꿈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꾸는 거지 성인이 내가 꿈꾸는 게 아니야 라고 단정 짓고 있었어요. 암에 들어오자마자 꿈꾸래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자살도 역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살.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하는 거. 신앙을 가는 거죠. 동물들은 신앙을 갖지 못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노래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답다는 거. 그리고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들은 자기 자신을 인지하지 못해요. 사람은 내가 나를 인지할 수 있어.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서 제 강의를 듣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근본은 강아지는 몰라요. 저는 잘 모르지만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강아지가 지가 사람인 줄 안대. 지가 강아지가 아니고 사람인 줄 안대요. 왜? 강아지라 그래, 강아지라. 사람은 내가 나이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이 아주 뛰어난 동물들은 거울을 비춰주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인식한대요.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적으로 앉아서 공격을 한대요. 근데 지능이 뛰어난 몇몇 동물들만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이 나구나를 안돼요. 사람이 내가 나인 걸 알아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시나요? 그게 성공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되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리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유일한 존재다. 내가 나를 인식을 해서 내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아는 게 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을 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옳은 거지? 늘 이런 고민하죠. 이거 뭡니까? 사람이니까. 또 이런 강의를 들어가서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멋진 인생이지? 가치 있는 삶이지? 그래서 who am I?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첫 번째,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누가? 내가. 이 말은 내 배우자가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고 내가 더 중요하다를 아는 거예요. 뭐 비교 우위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에 몇몇 분은 반박할 수도 있어요. 아니다. 나는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 나는 나보다 내 배우자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 나는 나보다 내 부모님이 더 중요하다. 거짓말. 단정 지어요. 그 말을 하신 것 거짓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은 여러분을 모르고 있어 지금.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 자, 첫 번째.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지할 수 있고 내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물에 아들이 빠졌어요. 물에 아들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물에 아들이 빠졌어요. 아들 수영 못해. 어떻게 하실래요? 뛰어든다고요? 거짓말.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떻게 상황에 따라 다냐? 물에 빠진 아들이 내 아들이냐
남의 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들이냐 남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무조건 물에 뛰어들고 안 들고가 결정이 돼요. 여기서 내 아들이면 무조건 뛰어들죠. 왜? 내 아들이니까. 자,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나라는 거다. 내 아들이니까 뛰어들지, 남의 아들이면 뛰어들지 말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아들 중에서 주어가 뭐예요? 아들이 주어예요? 내가 주어예요? 내가 주어라고 해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뛰어드는 거지, 내 아들이 아니면 뛰어들지 말지 고민한다는 거죠. 나. 본질은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은하계가 있습니다.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계 중심에 뭐가 있죠?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돌아가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나요? 이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아니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수만 가지 일들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요즘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난리가 나죠? 그 모든 거 역시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우리 집이 돌아가고, 내 중심으로 서울이 돌아가고, 내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내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나 중심으로 태양계가 돌고, 나 중심으로 은하계가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은하계도 태양계도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다. 그래서 삶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개는 아주 하찮시되는 동물이었어요. 아주 하찮시되는. 개는 아주 하찮시되는 동물인데, 천시되는 동물인데, 그 천시되는 동물이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사자는 용맹스럽게 왕을 상징해요. 근데 그 사자일지라도 죽은 것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라고. 다시 말하면 살아서 인식하고 생각하지 않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뭐냐? 나는, 자, 나에 대해서 분석해 봅니다. 단 하나의 유일한 최후의 존재다. 나는 단 하나의 유일한 최후의 존재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60억 분의 1이라는 거예요. 60억 분의 1. 지구상의 인구를 60억이라고 하나요? 70억이라고 하나요? 그 중에 나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60억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부모님의 뱃속에서 잉태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결합해서 생명체로 태어날 확률이 60억 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가능을 되는 모든 분들이 적어도 60억 분의 1의 가능성을 뚫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대단히 귀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희박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명 자체가 기적이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고 가장 소중한 존재다. 60억을 대표하는 존재다. 만약에 지구가 멸망을 했어. 혜성이 딱 나서 지구 꽉 붙였어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어요. 딱 깨어나 보니 나만 살아남았어. 난 잘났든 못났든 바보 같든 멍청이든 천치든 이유 불문하고 인류 문명은 나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확률이다. 그런 내가 대충 살다 죽으면 인류 문명 끝이지 뭐.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 하나만 살아났다면 60억 중에 나만 태어났다면 내가 문명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아담과 하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비하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안 돼. 왜 이렇게 운이 안 맞을까?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스스로를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특별한 존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무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한하다. 지구의 역사를 50억 년이라고 불러요. 지구의 역사를. 뭐 더 학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중에 인류의 역사를 100만 년이라고 불러요. 50억 년 중에 100만 년은요,
24시간 시계 중에 딱 2초야, 2초. 마지막 2초. 참 길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야? 인류 역사가 100만 년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은 몇 년이 전부죠? 100년이 전부야. 100년이 전부야. 근데 이 100년 중에서도 이미 3분의 1은 반은 없어졌어. 남은 게 전부야. 그러면은 남은 시간들로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인생의 초는 지금도 타들어가고 있죠.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 초를 가지고 태어나 물을 붙였습니다. 그 초는 절대로 길어지지 않아요. 타들어가고 있어요. 남은 시간 동안 멋지게 살아야 되는 게 내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실전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연습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는 암이 연습 중이야?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실전이에요. 이 시간도 실전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연습 게임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오픈 게임이나 연습 게임이 있지만 인생은 오픈 게임이 없어요. 연습 게임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실전이에요. 가끔 자기 삶을 탓하는 분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내 팔자는 이번에 틀렸어. 운명이 안 좋아. 많은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괴롭다고 생각하는 그 괴로움조차도 느끼지 못할 때가 와요. 지금은 괴로움조차 느낄 수가 있어. 왜냐면 살아있으니까. 생명이니까. 그리고 사람은 단지 지능이 뛰어난 동물이 아니에요. 침팬지보다 더 뛰어난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람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법이죠. 왜냐면 사람에게는 신이 특별히 부여한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건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신이다, 너의 아버지다라고 우리한테 주입시켜 놓지 않고 네가 결정해. 네가 나를 아버지를 모시든 신으로 모시든 더러운 병에 취급을 하든 네가 결정해라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게 사람이야.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신이 특별하게 부여한 자유의지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 자유의지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신의 형상을 본떠 만든 존재. 신을 가장 닮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신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완성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는 성공을 위해 암의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 뭔지를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사람의 이기심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기심을 가르치는 거 아니고 나의 자긍심, 존재심을 찾아가라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어요. 그 말은 잘 풀이해보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남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을 사랑하려면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한다?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나도 살 줄 아는 법이에요. 나는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줄 모른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기 이전에 자기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자기 사랑하는 법.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대충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대충 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멋진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들 있어요. 딸이 있습니다. 망나니 짓을 해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딸이 망나니 짓만 하고 돌아다녀요. 어떡하실래요? 뭘 어떻게 해요? 다리 몽둥이 분지러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왜? 내 아들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놔도 네 멋대로 해.
내가 정말 내 아들을, 내 딸을 사랑하는데 망나니짓만 하고 돌아다닌다. 바로 잡아야 되죠. 어떻게든. 그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망나니 짓을 하고 돌아간다요. 성공과는 거리가 오면 내 맘대로 살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니몽둥이 분지러야지. 다니몽둥이 분지러야지. 그냥 조금 힘들다면 퍼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두둑이 패스라도 바로 잡아야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건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놔먹이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면 내 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날 잘 되게 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적으로 성공자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공자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실패자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치하는 거야. 쉽게 좌절하는 거야. 퍼지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왜? 안 사랑하니까 그냥 놔둬. 그래서 가끔 제가 듣는 얘기, 사장님 저는 용기가 없어요 그래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장님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놔둘래요. 용기가 없어요 라는 말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용기를 왜 못 내요? 왜 도전을 못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그 정도에서 그냥 봐주는 거야. 그래는 그 정도만 해. 포기해. 양보해. 못하잖아. 무능력하잖아. 바보 같잖아. 하는 것보다 안 되잖아. 그래, 그게 네 모습이야. 이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긍심이 높은 사람이에요. 혹시 지금 내 꼴이 이럴 자리도 나는 성공할 거야. 난 해낼 거야. 난 도전할 거야. 난 부딪힐 거야.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섯 번째, 후회마에 나는 누구냐?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있는 그대로. 무슨 말이면 내 자신의 잘난 점은 잘난 점대로, 못난 점은 못난 점대로 그냥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좌절하거나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난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이겨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점이 있든 나쁜 점이 있든 내 마음에 드는 부분이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든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잘났든 못났든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말은 그 한계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내 잘난 점은 키우면 돼. 근데 내 못난 점은 바꿔야지. 변화시켜야 되지. 좋게 만들어야 되지. 왜?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체념하라는 말이 아니고 나를 바꿔나가라는 뜻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저는 특히 스피치하는 게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앞에 나가는 게 나가서 스피치하는 게 그렇게 두려웠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차피 제가 암회답을 하려면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남 앞에서 스피치하는 거 이 두려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도 암회답을 할 수 있지만 전 그거 하겠어. 근데 이게 암회답이라는 게 파트너가 많아지면 남들 앞에 스피치하고 강의하고 연설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남 앞에 서는 거 이 두려움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이겨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모든 나무들을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야 사람들. 이 사람들 앞에 내가 스피치하는 거야. 연설하는 거야. 강의하는 거야. 고래고래 소리도 질러보고요. 별짓을 다 했어요. 남 앞에서는 두려움을 이기려고. 왜? 그게 나야. 남 앞에서 두려움을 가는 게 나야. 그렇지만 이 모습은 안 돼. 이거 바꿔야 돼. 왜?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오늘 내가 스피치 해야지 하고 나갔습니다.
FWT 때 스피치 하려고 하는데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까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스피치 하려고 집에서 준비한 게 말이 뒤집어져 순서가 바뀌어져.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해야 되더라고. 이겨낸 거예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치료를 받으러 가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있대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첫 번째 하는 일 뭐냐면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거래요. 마약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거래요. 근데 본인이 나는 마약 중독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이 아닙니다. 하면요. 그냥 치료를 못 한대요. 내가 마약 중독자 아닌데 왜 치료를 받아?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걸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극복할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7번째. Who am I?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자,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있죠? 내 인생 바꾸고 싶은 거야. 맞습니까? 내 운명 바꾸고 싶은 거야. 맞나요? 그러려고 이곳에 온 거 아니에요. 그냥 300만 원 벌려고 들어온 거 아니죠? 500만 원 벌려고 들어온 거 아니죠?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어서 아메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을 바꾸는 건 누가 바꿀까요? 내 스폰서가? 싱킹 빅 그룹이? 내 파트너가? 아니죠. 내 인생을 바꿀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이거 알아야 돼. 나만이 나를 바꿀 수가 있어.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바꾸지 못해. 그러려면 지금의 내 모습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완전 성공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나? 거기에 예스라고 한다면 굳이 여러분 이곳에서 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죠. 근데 대부분 나는 완벽한 성공자의 자세를 갖추고 있나? 아니. 그럼 나를 내가 성공자의 자세로 바꿔야 되죠. 삼성에 들어가면 삼성의 룰과 삼성의 매너를 알아야 돼요. 현대에 들어가려면 현대의 룰과 매너를 알아야 돼요. 아메의 맨이 되려면 아메의 룰과 아메의 매너를 알아야 되죠. 왜? 내 인생 바꾸고 싶으니까.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내가 나를 치료할 거야. 치료를 받을 거야. 인정하는 거. 아니면 대충 샀지 멋지게 샀지를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죠? 내가 정하는 거야. 내 운명 팔자가 아니고 내 인생 멋지게 살 거야. 대충 살 거야. 알코올 중독자로 그냥 살 거야. 치료 받을 거야. 쪼잔하게 살 거야. 통 큰 사람으로 살 거야.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정하는 거야.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평생 부자로 살 거야. 를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나를 바꿔야 되지. 그 누구도 나를 바꾸지 못한단 말이에요. 실패자로 그럭그럭 살아갈지 성공자는 멋지게 살지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여러분의 결정이 중요해요. 신이 나를 암의 성공자를 만들까 말까 쳐다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은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은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공을 위한 결단을 하셨나요? 저는 결단했어요. 왜 제가 성공을 위해 결단했었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나는 성공해야 되겠어. 결단했어요. 그래서 나를 바꾸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킨 거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저는 저를 바꿨어요. 변화시켰어요. 스피치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려고 애를 썼고 사람을 만나는 두려움 극복하려고 애를 썼고 충성심 갖는 거 배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결단도 내가 하고 성공도 내가 하는 거예요. 결단도 내가 하고 성공도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로 위해서 만들어져요. 오늘 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나에 대한 얘기. 조금 빨리 진행을 해왔네요. 여러분은 누구죠? 왜 이곳에 왔죠? 무엇을 이곳에 와 계신가요?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정말 성공하고 싶으세요? 정말 변하고 싶으세요?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할 줄 알아요. 사고를 할 줄 알아요. 우스갯소리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잊어버릴지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시부터 20% 라이드 미팅 있죠. 투게더인 메타버스라는 남의 본사 미팅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본사에서 나온 좋은 정보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나요. 제 사촌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사촌 동생이 옛날 뭐 한 40년 전이니까 뭐 매스컴이나 이런 게 발전을 아직 못했을 때죠. 저한테 오더니 형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팔꿈치가 오른쪽 무릎에 있게 왼쪽 무릎에 있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이런 사진이 흔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뭐냐면 100원 내기를 했어요. 그 당시 100원 내기. 그래서 내가 가면 생각을 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해봤어요. 오른쪽 무릎에 올려보고 왼쪽 무릎에 올려보고. 근데 왼쪽 무릎에 올려놓으니까 되게 불편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몸을 틀어가지고 필요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오른쪽 무릎인 것 같아. 내가 오른쪽 무릎이야. 오른쪽 무릎에 오른쪽 팔꿈치를 대고 있어. 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 후배가 아니래요. 왼쪽에 대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우겼습니다. 야, 너 바보같이 생각 좀 해봐. 너 생각을 할 때 몸을 이렇게 틀어서 하는 게 편하겠냐? 편하게 올리겠냐? 너라면 어떡하겠냐?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게요? 내가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100원을 받았어요.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로댕 생각한 사람이 오른쪽 팔꿈치를 오른쪽 무릎에 대겠지. 왜 왼쪽에 대고 있겠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수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 글을 봤지 않습니까? 봤더니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에 가 있는 거예요. 누가 진 거죠? 제가 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겨서 100원 받았죠? 바보짓이죠, 둘 다. 근데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요. 제 사촌 동생이 이 문제를 왜 냈겠어요? 왜 냈을까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낸 거예요. 이걸 봤으니까 자기도 이상하니까 오른쪽 팔꿈치를 왼쪽에 대고 있어라 아니까 나한테 오른쪽에 대고 있게 왼쪽에 대고 있게 물어본 거예요. 정답을 누가 알고 있어요? 동생이 알고 있어. 그런데 그 게임에서 누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어요. 왜 내가 이겼죠? 내가 우기니까, 형이니까. 보지 않은 내가 이겼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은 아메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아메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런데 왜 아메를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지느냐 말이에요. 왜 아메 보지도 못한 사람들 지고 있어요? 왜 지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우기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신이 부족하니까 지는 거예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져보고 먹어보고 발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암에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지는 게 바본 거예요. 맞아 틀려요? 암을 보고 듣고 배웠으면서 왜 져요? 이유는 여러분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만지고 먹어보고 발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암에 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져요. 그게 진짜 바보예요. 이제 아멘을 만나보고 접해보고 확인해본 여러분이 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맞아요. 여러분이 옳아요. 여러분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의 주장을 펼쳐 이기시길 바라요. 싸우라는 뜻이 아니고 확신에 밀리지 말라고. 우리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의 후예들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큰 성공자로 만들어 가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고요.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에 제 강의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9시에 25센트 라이드 미팅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